한 주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그러니까 3대 지수가 다 플러스로 끝났고요.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어제 장이 다 좋게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하고 어제하고. 한동안 조정 국면에 있었던 부분이 끝나가는 조짐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도 전고점 돌파하고 4천 넘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 지수는 이제 가장 먼저 빨리 올라왔다가 옆으로 약간 기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고, 나스닥도 여기 보시면 저점 찍고 여기 다시 이제 이쪽 직전에 머리 두들겨 맞았던 데를 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큰 이슈가 없는 이상 이거 뚫고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는 움직임이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석유를 증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씩이나 튀어서 시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전체 추세로 놓고 오면 정점을 찍고 약간 쉬어가는 느낌을 보이고 있죠. 채권 수익률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또 1.6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7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는 이제 밑에 방향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빠른 속도가 역으로 둔화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한번 화들짝한 게 끝났다는 거죠. 시장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오늘 주 후반부에 바이든이 그 대규모로 경기부양책을 한다는 얘기가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그런 패턴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만큼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깊이 빠지지도 않지만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중국이죠. CSI 300 지수를 보면 얘는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밑으로 많이 빠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추세를 따라 움직이는 패턴을 보일 거라면 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정의 이슈를 보여줬던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시장에 큰 강력한 이슈를 못 주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쪽에서 너무 많이, 테슬라라네. 비트코인 쪽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도 있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있었고, 그 뒤에 뭐 10년 국채 수익률 얘기가 흘러나오다가 최근에 뭐 아케고스든가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까지 다 지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다 끝나고 머리 방향을 위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 이게 아크펀드거든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인데 보시면 요번에 어제 0.7로 올랐어요. 더 희한한 건 테슬라는 오히려 0.54 빠졌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지수를 이게 보면 이 검은색이 나스닥이거든요. 이게 나스닥이고 이게 테슬라입니다. 보라색이. 이게 이제 아크펀드인데, 테슬라 이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직전 머리를 뚫으려고 직전에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는 올라오는 정도, 반응 정도가 약하죠. 아크펀드도 이 테슬라가 편입 비중이 10%가 넘기 때문에 속도의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이런 쪽으로 달려왔던 그런 뭐 언택을 전부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이 언택을 커버했던 영역에 있는 아이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추세가 약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순환매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서 막 액션을 하면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었던 분이라면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포지션 조정이 있었어야 되고, 지금 뒤늦게 들어가는 분이라면 혹은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장기 보유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경제 지표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쪽 그 PMI 지수 나온 것들은 말고요.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다른 쪽도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큰 경제 규모를 말하는 중국 같은 경우 PMI 지수가 이제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둘 다. 특히 서비스업 PMI는 극도로 높아졌고요. 이거 아마 그 연초에 그 여러 군데에서 코로나 관련된 게 발생해가지고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하면서 수축됐던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회복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참 각신지수
이 카이신 메이저 PMI를 보면 약간 올라오는 정도가 살짝 중국 당국에서 하는 것보다 낮은데, 이거가 이제 중소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제조업 쪽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현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 보면 뭐 급등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쭉 나왔는데요. 실업률은 6%대로 내려갔고 6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비고용 부분 전체가 거의 100만 정도 늘어났어요. 일자리가 91만 6천 건 나왔거든요.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 주가를 세게 밀어올린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신규 실업선언 청구 건수 기대치보다 높지만 70만 초반대 나왔고,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 쪽도 50만 건 넘게 나왔었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PMI 자체,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들이 느끼는 경제의 상황은 좋다. 그건 국내 국외 다 상관없이 좋아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패턴대로 가고 있다. 다만 뭐 그 제롬 파월 연준장이 생각하듯이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꽤나 많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 속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 어제 움직였던 섹터별 패턴인데요. 우리가 산업 섹터가 움직일 때 경기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튀어나가는 섹터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특이점인 게,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올랐던 건 이제 통신 쪽하고 에너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거든요. 정보기술 쪽인데, 이 에너지는 사실 후반부 쪽에서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파이낸셜은 초반부고, 금융 쪽은. 물론 최근에 그 아키고스 문제 때문에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혼조세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대규모로 뭔가 그린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한다고 발표가 됐으면 거기에 이제 산업재나 소재와 관련된 게 좀 더 세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기대치만큼 세지를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 같고, 국내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섹터별로 좀 제가 그 매일 보려고 나누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특이점은 현대차가 퉁 튀어 올라왔어요. 근데 기사에 나왔습니다. 현대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타이거 우즈 이슈가 기사에서 거론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린 에너지로 뭐 설비 투자, 아니 SOC나 이런 쪽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쪽은 그거하고 비슷한 유형에 있는 것들이 아직 다 주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 관련, 기계 관련 것들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 CS 윈드가 있는데, 요 뒤에서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포스코도 상대적으로 반응이 약하고, 그런 어떤 설비나 이런 것, 그러니까 그 그린 에너지 쪽에 여러 가지, 혹은 뭐 전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철강 쪽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특이하게 산업재 쪽이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좀 더 세게 반응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미국의 항공 관련된 것도 긍정적인데,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호텔, 항공, 여행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 이게 그러니까 애플에서 이제 통신,
핸드폰 이동 관련된 걸로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 미국은 그 작년 1월 달 비해 이동성이 핸드폰으로 보는 이동성입니다. 왔다 갔다 사람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작년 초를 넘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초 수준까지 다 왔고,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긴 합니다. 이제 영국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동성에 대한 부분이 이미 확연히 드러난 것 같고, 그러니까 정상화가 점점점 빨리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하고 비해보면 1, 2차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움직임이 빨리 3차 뭐까지 간다는 포함해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드라이빙한 이제 자동차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한 비중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거리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거는 이제 비중인데, 여기 보시면 작년 동일한 월 1월이에요. 작년 1월하고 비교한 건데 뭐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 작년보다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들이 점차 코로나 팬데믹 이전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항공 여행객 처리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원씩 10만 대 있었어요. 작년 4월 달이 한참 심할 때였죠. 그리고 그거 터지기 전에는 한 200만 대로 계속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한 150만 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작년에 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항공이나 항공 여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대한항공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항공인데 보시면 항공주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올라온 정도예요. 이게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넘어갔거든요, 지금. 상당히 넘어와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이겠는가?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때도, 전세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도 이 상황이 있었는데, 대한항공이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겠는가? 잘 보시면 외국인 지분 있죠? 외국인 지분이 보시면, 예, 최근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보면 이렇게 지분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이거는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고요. 얘는 보잉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항공주들은 2019년, 그러니까 작년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 이거. 그래서 뉴스 보도를 잘 봐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가 아직 올라갈 여력이 많아요. 회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항공주는 과도하게 오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드투어인데, 모드투어는 JP모건이 계속 매수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드투어 자체도 사실 아무것도 지금 뭔가 바뀐 게 없는데, 보시면 아직 뭔가 현실화돼서 뭔가 실적이 그렇게 된 게 없거든요. 근데 2019년도까지 이미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요 사이를 잘 보면 이때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과도하게 폭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반등세도 약했고,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온 정도가 세요. 그래서 무조건 경기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텍트로 넘어가면서 좋아질 거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치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분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 지분율은. 물론 기관이나 개인이 받쳐주면 뭐 상관없지만, 추세 자체를 밀어올리는 거는 이미 외국인들은 추세 자체를 밀어올릴 때까지 사서 들고 있다가 지금 정점에서 조금씩 팔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텍트로 넘어가고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주식이 뭐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기에는 지금 약간 그러니까 늦은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인데요. 풍력은 그린 에너지 중에 대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 이제 풍력이 브로드윈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얘가 보시면 급등했었습니다. 탕탕 두 번 튀었어요. 두 번 튀었다 어제는 6%나 빠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최근에 1단, 2단을 튀고 나서 조정이 셌거든요. 이게 CS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1단 뛰고 2단 뛰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7만 원에 잡았다고, 7만 200원인가 이때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다 탄력을 잃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쌍바닥을 치는 이런 현상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뭔가 액션을 하겠다라고 바이든 정부에서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거죠. 물론 뭐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소문이 흐물흐물하다가 발표하면서 뉴스에 나왔는데 그렇게 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드렸죠. 레이팅 얘기를 드렸죠. 굉장히 고레이팅이 있고 고배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턱대고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는 지금 정리하면서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삼성 중공업인데 대규모 수주를 해가지고 튀었죠. 이거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것도 뭐 꽤 올라와서 튀었어요. 보면 이 두 가지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판단하기는 사실 그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HMM. 이거 페노션.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말고 벌크선으로 운반하는 쪽이 많은 거고, HMM 잠깐 말이 끊겼을 겁니다. HMM은 이제 컨테이너 쪽인데 이 선박이라든가 선박이나 혹은 이 운송, 해운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사이클이 어느 부분에서 이게 뜨거워지는 거냐면 끝부분에서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물동량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요가 많아져서.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근 그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얘도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페노션도 마찬가지고. 페노션은 뭐 한 2배 정도 튀었었네요. 근데 HMM은 이제 컨테이너선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 2020년 4월 달에 한 2,000원, 3,000원대 하던 게 3만원 가까이 올라갔었으니까, 넘었으니까 10배 정도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지금까지 먹은 것을 앞으로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박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섹터들 있잖아요. 뭐 모두투어나 항공이나 모두투어 혹은 뭐 이런 뭐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페노션이나 HMM 이런 것들은 배트를 짧게 잡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고, 특히 뭐 예를 들면 그 CS-윈드 같은 풍력은 장기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수요가 있을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할 수도 있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매집하지 않으면 이제 이익을 못 내고 개걸음을 치는 걸 본다거나 혹은 마이너스 영역을 계속 본다거나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페노션이나 이런 것들 쪽, 그냥 해운 쪽하고 조선 쪽은 사실 무조건 장기적으로 들고 있다가는 된통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약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자, 길리어드, 아스트라제네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다 아래쪽으로 좀 쓸려 내려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가장 먼저 움직였던 이제 이 길리어드 치료제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밑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고, 파이자가 뜨겁게 이제 다음을 따라오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쭉 내려오고 있고, 파이자가 이제 막판에 확 들렸다가 이걸 못 쫓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자락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작년 후반부인가요? 그 치료제 개발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머리가 들렸었는데 이 머리가 계속 들리겠느냐? 저는 이건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식들은 CS 윈드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심성을 더 높여야 되는 주식이다. 왜냐하면 모멘텀들이 이미 다 반영돼서 움직인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액션을 취할 거라면 정말 배트를 짧게 잡고 액션을 취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섹터 주식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쭉 보면요, 경기 사이클 확장 국면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후반부에 있는 섹터에 있는 애들이 확 올라와 있다거나,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에너지, 뭐 이런 해운이나 조선 이런 쪽으로 쭉 섹터가 올라가면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막 전부 다 혼재돼서 주식시장이 막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식들을 잡고 그다음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산업 섹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지수를 추적하는 코덱스 200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일부만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섹터에 대한 부분을 첨부해서 작업을 운영하는 게,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면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에서 계속 얹혀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조정 국면에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해서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